희미한 아침 햇살이 병실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하얀 천장 아래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 정막을 깨는 건 낮게 깔린 심장박동 소리와 은호의 고른 숨소리뿐이었다. 의자에 몸을 기대고 잠든 은호의 손끝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었다. 지혁은 천천히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의 무늬가 눈에 들어왔고 이내 고개를 돌리자 그녀가 보였다. 고개를 숙인 채 여전히 걱정이 남은 얼굴로 졸고 있는 은호. 그 순간 지혁의 가슴 한가운데가 조용히 흔들렸다. 은호야.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은호가 살짝 눈을 떴다. 깼어요? 순간 잠이 확 깬 듯 그녀는 벌떡 일어났다. 지혁 선배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랑 과로가 겹쳤다고.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혁은 살며시 웃었다. 내가 잠깐 좀 쉬어야 했나 봐. 근데 넌 왜 여기 있어? 은호는 입술을 다물었다. 그냥 혼자 두기 싫었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다. 병실 공기가 묘하게 따뜻해졌다. 지혁은 그녀의 손목을 바라봤다. 며칠 전 공사장 천장에서 떨어진 나무를 막아내다 다친 곳이었다. 붕대로 감긴 손목을 본 순간 지혁의 시선이 깊어졌다. 그 손목 아직도 아프지? 아, 이거요? 괜찮아요. 그냥 살짝 삐끗했어요. 살짝이면 병원까지 끌려올 일은 없지. 그의 목소리에 장난기가 섞였지만 눈빛은 진심이었다. 은호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 선배가 더 걱정이었어요. 나보다 네가 더 다쳤잖아. 아니요. 난 멀쩡한데 선배는? 그녀가 말끝을 흐렸다. 지혁은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밤새 나 지켜본 거야? 그게... 아니, 그냥 혹시 깰까봐. 은호야. 지혁이 부드럽게 불렀다. 그의 시선이 은호의 눈과 마주쳤다.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충분했다. 말보다 뜨거운 온기가 둘 사이에 맴돌았다. 은호는 괜히 가방을 정리하며 어색하게 웃었다. 아침 죽이라도 좀 드실래요? 병원에서 준 거 있는데. 네가 만든 거야? 아니요, 병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맛없겠네. 네가 만든 거면 먹을만 했을 텐데. 지혁의 장난스러운 말에 은호는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괜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무슨 말? 사람 헷갈리게 하는 말. 지혁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럼 헷갈리지 말아야지. 근데 난 진심인데. 그 한마디에 은호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조심스레 시선을 들었다. 지혁의 얼굴엔 장난이 없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 그녀를 향해 있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창밖의 빛이 두 사람의 얼굴 위로 흘러내렸다. 햇살보다도 따뜻한 감정이 천천히 병실을 채워갔다. 은호야. 지혁이 다시 부르자 은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왜요? 이제는 도망가지 말자. 나도, 너도. 그녀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동작 하나에 지난 시간의 오해와 거리가 녹아내렸다. 그리고 그날 병실 문틈 사이로 스며든 바람은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조용히 축복하고 있었다. 퇴원한 지혁은 병원 앞 주차장에 잠시 멈춰섰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복잡했다.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는데 단순히 그 말로는 부족한 감정이었다. 며칠을 망설이다 결국 메시지를 보냈다. 은호야, 밥 한번 먹자. 이번엔 내가 살게. 답장은 1분 만에 왔다. 좋아요. 선배 컨디션 괜찮아요? 짧지만 따뜻했다. 그녀의 문장에서 묘하게 안심의 온도가 느껴졌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오랜만에 회사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평소엔 업무 이야기로 시작하던 대화였지만 오늘은 묘하게 다르다. 창가에 앉은 은호는 커피잔을 잡은 채 살짝 고개를 숙였다. 선배, 얼굴 좋아졌네요. 병원밥이 체질이었나 봐요? 글쎄, 병원밥보다 네가 끓여준 죽이 더 낫던데. 그건 그냥 즉석죽이에요. 그래도 네가 줬잖아. 그러니까 맛있었지. 순간 은호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들이켰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 헷갈려요. 그럼 헷갈리지 않게 말할까? 네? 지혁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날 병원에서 했던 말, 농담 아니었어. 은호는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지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은호야, 난 네가 좋다. 그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조차 진심이었다. 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가게 안의 음악 소리, 커피 내리는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공기를 채웠다. 그날은 그냥 순간이었어요. 순간이었지. 근데 그 순간이 하루 종일 생각나더라. 은호는 시선을 피했다. 선배, 저희 같이 일하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불편해질까봐? 네,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불편하긴커녕 더 편해졌어. 그냥 내가 옆에 있는 게 좋더라. 지역의 말투엔 계산이 없었다. 그저 오랜 시간 쌓여온 감정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올 뿐이었다. 은호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말했다. 저는요, 선배가 아플 때마다 너무 신경 쓰여요. 근데 그게 일 때문인지 다른 감정 때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냥 모르는 채로 있어도 돼. 나야 기다리는 거 익숙하니까. 지역이 웃으며 건넨 말에 은호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선배, 이런 말 하는 거 반칙이에요. 왜? 듣는 사람 마음 복잡해지잖아요. 그럼 복잡하게 만들까? 단순하게 만들까? 단순하게요. 좋아. 단순하게 말할게. 나는 내가 좋다, 지은호. 짧고 단순했지만 그 말이 은호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지역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덧붙였다. 은호야, 나 이제 도망 안 칠게. 그날 카페를 나서며 두 사람의 발걸음은 달랐다. 이전엔 서로의 그림자를 피해 걷던 관계였다면 이제는 나란히 걷는 거리였다. 아직은 확신보다 망설임이 많았지만 그 망설임 속에서도 둘만의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며칠 후 맘대로 집 사무실 한쪽에서는 새 인테리어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화이트보드엔 은호가 그려놓은 설계도면이 정갈하게 붙어 있었고 그 앞에서 지역은 손에 커피를 들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은호는 여느 때처럼 냉철한 말투로 설명을 이어갔다. 이 구역은 공간이 답답해 보여요. 조명은 3000K 톤으로 낮추고 가구는 따뜻한 소재로.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지역은 문득 웃음을 터뜨렸다. 왜요? 그렇게 집중하는 얼굴 보니까 다시 심장이 시끄러워졌어. 은호는 순간 말을 잃었다. 회의실 안공기가 멈춘 듯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선배, 지금 회의 중이에요. 그래, 나도 알아. 근데 회의 중에도 너만 보여서 문제야.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서류를 정리했다. 이 일에 집중해요. 나도 헷갈리게 하지 말고요. 그럼 넌 안 헷갈려? 몰라요. 그녀의 대답은 부정이 아닌 인정이었다. 잠시 후 은호가 조명 샘플을 꺼내려 손을 뻗었다. 높은 선반에 닿지 않아 까치발을 들었을 때 지역의 손이 뒤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와 함께 그 샘플을 잡았다. 잡았다.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닿는 순간 은호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지역은 그녀보다 살짝 더 가까이 있었다. 숨결이 닿을 듯한 거리. 서로의 손끝이 닿자 시간이 느려졌다. 은호가 조심스레 손을 거두며 중얼거렸다. 이런 건 일부러 하는 거죠? 응, 일부러. 왜요? 좋으니까. 그 짧은 대답이 말보다 더 큰 파장을 남겼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일상은 달라졌다. 사무실에선 여전히 대표와 디자이너였지만 시선이 닿을 때마다 공기가 달라졌다. 커피를 건네는 손끝이 조금 더 머물렀고 서류를 주고받는 순간 둘 다 동시에 멈칫했다. 밤늦게까지 남은 작업실. 지역은 모니터 앞에서 졸고 있는 은호를 바라봤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피곤하면서도 평화로웠다. 조용히 다가가 어깨에 외투를 덮어주려는 순간 은호가 잠에서 깨어났다. 선배, 아직 안 갔어요? 응, 너 자는 거 보고 가려고. 또 그런 말. 뭐? 사람 흔들리게 하잖아요. 지역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흔들리지 말고 그냥 내 쪽으로 와. 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그를 피하지 않았다. 그가 다가오면 눈을 피하지 않았고 그가 웃으면 그 웃음에 답했다. 어느새 밤이 깊었다. 작업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유리창에 빗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졌다. 지역이 조용히 말했다. 비 그치면 밥 먹으러 가자. 이 밤중에요? 응, 오늘은 일 말고 사람 얘기만 하자.
은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 순간 빗소리 사이로 묘한 떨림이 번져갔다. 그건 설렘이었고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사랑의 시작이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작업실 불빛만이 희미하게 번지고 지혁과 은호는 그 안에 고요히 남아있었다. 테이블 위엔 식지 않은 커피와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남아있었다. 은호야. 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그녀는 시선을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했다. 글쎄요. 아마 선배가 쓰러졌을 때쯤? 그럼 꽤 됐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컵을 내려놨다. 처음엔 일만 생각했어. 좋은 파트너, 든든한 동료.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네가 웃으면 일이 잘 풀리고 네가 울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은호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물었다. 그런데 왜 그 말을 지금 해요? 지금 아니면 영영 못할 것 같아서.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속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내가 잘못하면 네가 멀어질까 봐. 그래도 이제는 감출 수가 없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그녀 앞에 섰다. 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선배, 지은호, 나 너 좋아해? 그 어떤 조건도 이유도 없이. 그의 눈빛이 진심이었다. 은호는 고개를 숙였다. 나 그런 감정 받아들일 준비 안 됐어요. 기다릴게. 얼마나요? 네가 나를 완전히 믿을 때까지. 잠시 정적이 흘렀다.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은호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그럼 일단 친구로 돌아가요. 사람 마음 하루아침에 정리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혁은 웃었다. 그래, 친구면 어때? 어차피 난 너한테 매일 설레는 친구일 테니까. 그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손끝이 닿는 순간 둘 사이에 따뜻한 전류가 흘렀다. 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그 손을 놓지 않았다. 근데요, 선배, 응? 이상하게 지금은 나도 좀 설레요. 그 말에 지혁의 표정이 굳었다가 곧 미소로 번졌다. 그럼 됐네? 나 오늘 이긴 거지? 아니요, 반반이에요. 그럼 내일은 내가 이길게. 두 사람은 그렇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감정이 숨겨져 있었다. 비가 점점 그쳐가고 있었다. 유리창 밖으로 번지던 불빛이 사라지고 두 사람의 그림자만이 겹쳐졌다. 비 그쳤어요. 그럼 가자. 이제 진짜 밥 사줄게. 또요? 그래, 밥 사주면서 고백하는 게 내 특기니까. 은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웃었다. 그녀의 웃음 속엔 이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따뜻함이 스며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걸었다. 비에 젖은 거리 위로 가로등 불빛이 반짝였고 그 불빛 아래서 지혁은 살짝 손을 내밀었다. 잡아도 돼? 네! 그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확실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일이든 감정이든 모든 걸 함께 마주보기로 했다. 비로소 시작된 둘의 관계는 잔잔하지만 단단했다. 그리고 그 밤 서로의 온기를 처음으로 느낀 두 사람은 말없이 확신했다. 이 감정은 돌아갈 수 없는 곳에서 이미 시작된 사랑이라는 걸. 밤이 깊어갈수록 거리엔 빗물이 말라가고 있었다. 하지만 지혁과 은호의 마음속엔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날의 고백은 달콤했지만 달콤함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따라왔다. 다음날 아침 은호는 출근길 내내 마음이 복잡했다. 창밖 풍경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였다. 가로수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눈부셨고 그 빛 속에 어제 지혁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 이제 도망 안 칠게. 그 한마디가 여전히 귓가에 남아있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평소보다 더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좋은 아침이에요, 대표님. 이제 선배도 아니고 대표님이야? 오늘은 일 얘기하러 온 거니까요. 그래, 알겠어. 근데 일 끝나면 그건 퇴근 후에 얘기하죠. 은호의 말에 지혁은 웃음을 삼켰다. 그녀가 단호할수록 이상하게 더 끌렸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들어왔다. 고성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하고 냉정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지혁 대표님, 새로운 아트 프로젝트 건으로 이야기 좀 나누죠. 그녀의 시선은 곧장 은호에게로 향했다. 아, 은호 씨도 여기 있었네요. 반가워요. 그 말 한마디에 공기 온도가 바뀌었다. 은호의 어깨가 살짝 굳었고 지혁의 손끝에도 힘이 들어갔다. 회의가 진행되는 내내
고성이의 태도는 이상했다. 겉으론 평온했지만 은호를 향한 말투엔 묘한 압박이 섞여 있었다. 요즘 건강은 괜찮아요? 검사 결과는 네, 괜찮아요. 왜요? 그냥요. 젊을 때는 건강을 잘 챙겨야 하거든요. 그녀의 말끝은 부드러웠지만 묘하게 날이 서 있었다. 지혁은 그 분위기를 눈치채고 말을 돌렸다. 오늘 안건은 디자인 쪽 중심으로 하시죠. 은호 씨가 구조 변경안을 이미 정리해뒀습니다. 그 순간 고성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우리 은호 씨 요즘 제일 눈에 띄네요. 회의가 끝난 후 은호는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고성이의 말, 그 시선, 그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고성이. 손끝이 떨렸다. 이 시간에 왜? 망설임 끝에 전화를 받았다. 은호 씨, 오늘 저녁 시간 괜찮아요? 잠깐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식사 자리예요. 편하게 나와요.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친절함이 더 무서웠다. 그날 저녁, 은호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고급 레스토랑 한가운데 앉아있는 고성이는 여전히 완벽한 모습이었다. 왔네요.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무슨 일이시죠? 별건 아니고요. 우리 사이에 오해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천천히 돌렸다. 은호 씨, 우리 지역 대표님하고 요즘 많이 친해졌죠? 네, 같이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요. 그렇죠. 근데 지역 씨, 아버지 쪽 일로 요즘 마음이 복잡하거든요. 괜히 감정 섞인 결정은 서로에게 안 좋을 거예요. 은호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녀의 말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경고였다. 혹시 제 일에 간섭하실 이유라도 있으세요? 간섭이라니요? 고성이는 미소를 지었다. 전 그저 지혁 씨가 소중하니까요.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마치 오래된 계획을 품고 있는 사람처럼. 식사 자리를 마친 후 은호는 홀로 거리로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머릿속은 더 복잡했다. 지혁의 얼굴이 떠오르려는 순간 문득 그날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의 말이 스쳤다. 은호 씨, 예전에 보호자 이름으로 적힌 분 고성희 씨 맞죠?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지듯 머리가 하얘졌다. 그녀가 왜 자신에게 그렇게 친절했는지, 왜 건강 상태를 물었는지, 왜 지역 곁에서 은근히 감시하듯 자신을 바라봤는지. 설마...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휴대폰 화면에 뜬 한 줄의 문자. 발신자, 지혁. 은호야, 나 오늘은 이상하게 불안해. 혹시 시간 되면 잠깐만 들러줄래?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래, 지금은 내가 가야 해. 하지만 그때 어둠 속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호 씨,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 여자는 절대 당신을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뒤돌아본 순간 고성이의 그림자가 빛에 스며 있었다. 그 눈빛엔 애틋함도 죄책감도 그리고 무서운 집착도 섞여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나는 딸을 잃을 수 없어. 그 말은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리고 그 순간 화려했던 모든 날들은 한순간에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